과거에 원시적으로 돈을 주고 유권자 표를 매수한다거나 투표함을 바꾸시게 한다거나 또는 대투를 한다거나 하는 작품은 부정투표 방식이 아니라 전자개표로 순식간에 국민을 모르게 사기치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이번 부정선거, 전자개표를 사용한 부정선거, 컴퓨터 부정선거는 과거 60년 이랬던 부정선거보다는 엄청나게 무서운 부정선거고 영원히 야당이 정권을 고쳐할 수 없는 무서운 계획적인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엄청난 흉기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계십니까? 0.2%도 안 됐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이나 공무원 사람이나 이런 하수인들은 처음부터 도둑놈이기 때문에 구속시키고 처벌하면 되겠지만 정작 피해를 당하고도 이건 아니라고 외쳐야 할 당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고 민주당 같은 썩은 정당이 집권해서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썩은 빼고 썩은 정당은 과거 일본 제주의 합작이었고 조선인을 탄압했던 일본 제주의 합작이 동군 토벌대나 바깥길 마사오의 더러운 배려받은 그 썩은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지 결코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있다면 여기 강화문 광장에 생장을 만들어놓고 쏘아 죽여버려야 할 놈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혁명이 필요하지 개혁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자인 기득권층이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세계 혁명사에 어느 누구와 기득권층을 가진 자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나는 잘못했으니 봐야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승만이란 저도 쫓겨나가면서 개소리를 지켜냈을 뿐이지 그자가 진정으로 반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관 참신에서도 민족 반역자 처단하고 더러운 반역의 피를 가지고 있는 따위는 또한 처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고발해야 할 문제가 많은 인간 문재인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냐 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이중대가 민주통합당이 아닌가 의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당력을 모여서 10만, 20만, 100만 명을 강화문 광장에 놓고 청와대에서 돈지려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몇십 명이 져서 모여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청와대로 진격해야 되는 마당에 왜 정작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 민주당이 바로 우리 심판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아예 심판 대상도 아니고 없어져야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냐. 따라서 우리는 바로 민주당 문재인도 요새 심판의 구호에 하나 돼서 민주당 문재인도 공범이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개표기와 공직선거법에 관한 연구 3차 연구 결과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추가로 발견된 그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전자개표기가 맞다라는 그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표한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자유의
보자입니다. 논문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문의를 하십시오. 자, 먼저 용어의 정의를 하게 되면 기계장치는 동력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작업기계 등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기계장치는 정확하고요.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한 게 기계장치입니다. 오차가 있었으면 안 돼요, 기계장치는. 그리고 참고로 저를 소개할 때 전 카이스트 연구원이라고 소개하는데 뭐 제가 이런 바닥에 제가 제 경력을 이력을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미국의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95년도까지 박사학위를 하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세명대학교에서 교수로 가서 지금까지 15년하고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산은 뭐냐? 저 네이버 검색을 해보게 되면 네이버에서 이 컴퓨터 또는 전자계산기로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를 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전산장치는 뭐냐?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장치를 전산장치라 하고 있고요. 그 전산장치는 사용자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 이건 정직하지 못한 게 전산장치입니다. 그러면 전자계표기는 뭐냐? 전자계표기는 기표된 투표 용지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판독하고 득표수를 계수하고 득표 결과를 집계 하는 장치. 따라서 전자계표기는 투표 결과를 심사 집계하는 기능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투표지 분류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계표기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표지 분류기는 바로 전자계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표기는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오작동을 할 수가 있고 조작도 가능하면서. 그래서 이 장치는 전산 장치가 되면 그 운영자의 마음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대선과 총선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기계장치면 이것은 뭐 100% 중앙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장치니까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아니면 조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 기계장치는 개표 보조 수단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자계표의 작동 원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거는 앞에 제가 드리네요. 자, 전자계표기와 계표 시스템 장치. 여기에 보면 여기에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기계 장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은행에서 수표를 분류하는 수표 분류기가 됩니다. 이거는 하루에 수십만 장의 수표가 은행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걸러내서 분류하는 장치가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 분류기가 됩니다. 투표 분류기는 뭐 어떻게 단순 기계 장치라고 우리가 인정했죠, 그죠? 물론 이 속에도 프로그램은 들어가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조작 가능성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저용 PC라고 저용 컴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저용 컴퓨터는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넘어온 투표 용지를 인식을 합니다. 기호를 인식해서 1번 후보냐 2번 후보냐 인식을 하고 인식한 결과를 득표수를 그 개표 부정을 가져가는 접근 방법들이 몇 가지 그 기준 접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은 18대 대선 개표 부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개표 부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백한 개표 부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개표 상황표를 읽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상황표는 보시는 것처럼 팩스 이미지로 중앙선관위로 전송된 상황이고요. 이 개표 상황표들은 지역선관위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표 상황표를 보실 때는 선관위 직원이 수작업 입력하는 정보, 보시는 것처럼 투표구 정보들,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수, 이것들은 투표장에서 다 얻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수작업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표 상황표는 전산 데이터로 출력이 되고요. 전자개표기에서 컴퓨터 연결되는 통제기에서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입력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 그리고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을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가 진행됐을 때는 개표를 다 완료하면 투표수라고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자동으로 출력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후보별 득표수, 미분류 수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사 집계부의 수작업 입력 정보들을 보시게 되고요. 분류와 미분류 투표지 수들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수작업 입력 정보로는 위원 검열 날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공표 시각, 그리고 위원장 검열 날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개표 상황표를 읽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표 상황표에서 부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표 상황표는 대구 북구 개표 상황표입니다. 침산 2동 제1투표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16시 43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시가 투표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18시 이전에 투표가 끝나지 않는 시각에 개표를 한 부정 사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표 마감 전에 개표가 시작된 투표구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총 6개고요. 모두 대구 북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시 43분에 침산 2동 제1투표구 2개표 상황표고요. 그리고 17시 01분에 복현 2동 제2투표구, 17시 12분에 관문동 제3투표구, 17시 18분에 침산 3동 제2투표구, 17시 42분에 복현 2동 제1투표구, 그리고 18시 01분에 북구동 제2투표구에서 투표 마감 전에 개표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이 개표 상황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투표 마감 시간인 18시 이전에 개표가 시작된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부정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북구 개표 상황표를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개표 시간이 투표 마감 전에 개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표 상황표들을 검열위원들이 확인을 해서 데이터가, 자료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 검열 날인하고 위원 검열 날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자료는 부정개표 자료입니다. 부정개표 자료인데요. 이거를 심사위원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심사위원장은 지방판사입니다. 이는 뭐냐면은 지방판사가 자기 판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개표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개표 부정한 개표 상황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판사가 부정불법 선거에 개입을 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한 심사위원들,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날인을 했죠. 세 번째는 부정 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 직원의 부정 불법 선거 개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표 상황표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개표 상황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표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또는 교정을 하지 않고 불법에 대한 사항들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관위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 직원 자체가 부정불법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선관위 직원은 이 개표 상황표에 대한 법적인 무결성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법적인 무결성에 대해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무결성에 대한 권위를 제공하기에 하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 판사가 여기에 의해서 자기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명백하게 자료 숫자만으로 봤을 때 이거가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승인될 수 없는 자료인 거죠. 그런데 승인이 됐습니다. 예. 그거는 이거 숫자가 몇 분짜리냐, 얼마짜리냐 이런 것들에 전혀 상관없는 주제고요. 이 개표 상황표가 승인돼서 팩스 전송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네, 불법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판사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 그리고 선관위 직원 모두가 다 책임. 이 부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개표를 시작했다는 거죠. 투표 시간이 6시인데 6시 전에 투표지 부르기를 돌린 거예요. 전자개표기. 네. 아니 이거는 숫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돌렸단 소리야 그게? 16시 43분에 네. 전자개표기를 그냥 개표를 시작했다는 거죠. 투표 끝나기도 전에 6시 전에 4시 43분에 저기 개표를 시작한 거예요. 전자개표 돌렸단 소리야? 전자개표기 개시 시각.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은 그렇습니다. 그 불법을 이렇게 감시해야 될 그런 지방 판사나 그 위원장들이 네. 그거를 지적한 건데 그게 법적으로도 이게 네. 문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 개표 상황표가 중요한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않은 시각에 이미 개표가 시작됐다는 명백한 부정의 증거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표고요. 동시에 이런 상황표가 6개나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개표 상황표를 보시는 것처럼 지방판사인 심사위원장 그리고 검열위원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어떠한 부정자가 없이 승인을 해서 중앙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한 것이고요. 공식적인 자료로 승인된 상태로 중앙선관위가 공개하도록 만든 상황. 이 자료는 각 지역별로 공개된 개표 상황표들을 개표 시간과 투표수에서 투표지 교부수에서 투표수를 빼서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분류한 집계 자료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천 소사구의 반박동 제4투표구는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충남 금산군의 금산읍 제7투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투입되지 않는 숫자가 개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투입되지 않은 숫자가 개표 투표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역별로 무수한 곳에서 이러한 투표지를 교부한 수보다 투표수로 개수된 숫자가 많은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러한 형태의 배포되지 않는 투표가 개수되는 사항들은 승인될 수 없는 개표 상황이고요. 그런데 승인돼서 중앙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부정불법 선거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또 하나 나타난 특징들은 이와 같이 -1로만 한
한 개의 정수가 투표수가 더 많은 이유들이 어떻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형태의 이야기들과 로지스틱 함수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투표지 교부수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유들은 간단한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전체 분당 개표수에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누기 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숫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표수는 소수점 숫자가 나올 수 없는 정수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4,5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4,5입에서 소수점이 0.5보다 낮으면은 버리고 0.5보다 크면은 정수로 반영하는 형태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투표수가 실제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한 개의 많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 많은 거는 지금 다 거의 다 나와요. 네네, 그렇죠. 수시로 나오죠. 수시로 다 나와. 거의 없는 데가 없다시피 할 만큼 판매는 다 나와. 그게 문제예요. 그 5매는 문제가 안 되고 한 매가 문제거나. 네, 한 매가 문제입니다. 유성구는 한 매가 엄청 많아요. 유성구도 대전 유성구 그런 데 완전히 개가 오고. 그럼 목사님이 저기 250개 지역구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지 저거. 이렇게 미션이 옛날에 그 3월 초에 2월달에 선관위한테 그 전자개표기를 투입한 것과 251개소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합계가 1392대, 예비가 352대 이렇게 해서 분류기 총수는 1861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분당 자료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자료를 소팅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국 자료가 지금 19시 18분 40초에 개표 완료된 거 1262가 되어 있고 투표수가 965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경상북도의 개표 시간별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경북 합계에 있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6시 42분에 이미 투표 완료된 거가 1316개, 투표수 995표가 있습니다. 그게 16시? 네, 16시 42분. 그리고 16시 48분에 이미 1936표가 투표가 되어 있는 것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개표 상황표에 지역인 대구 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시 40분, 41분이 있었는데 1900표가 이미 대구에서 나왔는데 전국표에는 1900표가 나오는 데까지 16시 48분이 가야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시 18분이죠. 19시 18분에 되어 있는 것, 19일날 16시 46분에 16시 때 여기에가 18시죠. 18시 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에서 아까 보셨던 그 자료 보시면은 지역의 자료가 전국 자료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초기에 전국 자료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보시는 이와 같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에 전국 자료를 분배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했죠.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박근혜에서 넣고 많이 넣고 이런 형태로 해서 했었을 때에 이와 같이 실제 운영된 1382개의 투표지 분류기에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소수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수점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4,4,5,2의 개념이 들어가게 돼서 한 표 차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기 한 표가 나는 것은 네. 그 개표 조작이 된 거다 이거지. 네. 그 부분들이 그거는 이제 컴퓨터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그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 개표수를 가지고 지역 개표수를 분배를 해서 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개표하지 않습니까? 개표가 진행돼서 전국 투표수가 쭉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지역 전자개표기의 숫자가 찍혔다는 겁니다. 지역 전자개표기의 숫자가 이와 같이 찍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낙곰수의 김어준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전자개표기가 선관위 발표에서 선관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이 아닌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전국 개표 상황에 따라서 계산된 지역별 개표 결과들이 개표 상황표에 찍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투표지 교부수에서 투표수를 뺀 결과가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투표수가 실제 교부된 수보다 더 많은 상황들이 발생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부정선거의 완벽한 정도죠. 부정선거는 완벽한 정도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구분해서 얘기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또 이제 한꺼번에 지금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네. 나는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 이유. 인과관계, 네. 네, 인과관계. 이걸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한 거죠. 이경복 교수님하고 똑같아요, 이게. 네, 먼저 개표를 시작해서 박근혜가 73%까지 앞서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그랬을 때 실제 이 표들이 전국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나는 그래서 보시면 0.49 쓰잖아요. 예. 이거를 특성을 숫자 한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요 0이 됩니다. 반올림이 된 거죠. 가장 4, 4, 5이 반올림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0.51 하고 여기를 1이 되죠. 숫자로 만들면 1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는데 전자개표기를 분배해서 그러면은 전자개표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개표 완료된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투표수가 나오고 실제 득표수로 나오는데 여기를 저희가 보면은 이후에서 이전 거를 빼면 실제 1분에 추가된 개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개표 완료된 거는 누적이고 나누기로 해서 1800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2.7이 나옵니다. 숫자가 평균으로 봤을 때 2.7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전자개표기에다가 다 나눠주면 똑같이 나눠준다 하면 2.7표씩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나눠지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계산식에서 이와 같이 소수점이 발생하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선거구, 그러니까 광역 16개 광역시도로 나누고 다시 또 거기에서 지역 선관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다시 또 개별 투표지 분류기로 전자개표기로 나누게 되는 과정들을 분배해 가는 데서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전자개표기로 가져갈 때 거기서는 발생한 소수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투개표 상황에서도 배포한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배부한 것이 손실 등의 이유로, 실수의 이유로 투표수가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것들을 교정하는 일, 그리고 손실분을 최소화하고 그것들이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검증해 주는 것을 이 투표 참관인들하고 법률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투표수는 투표지 교부수보다 절대 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상황에서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를 대표 사례만 뽑아서 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했고 우선 대표적인 사례들만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군데서 발생했고요. 이것은 투표용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자개표기가 자동 입력하는 정보, 투표수, 투표수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당 개표수의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개표 완료된 수에서 1분 전에 개표 완료된 수를 빼서 최근 1분 동안에 개표된 수가 반영돼서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분당 개표수 또 누적 개표수는 지역의 개표수가 합해져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6시 42분에 995표가 경상북도에서 개표가 됐습니다. 18시 42분이라고 18시 42분에. 아까 18시 42분에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개표 사항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8시 42분에 1175표가 되는데 995표가 누적된 과정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동이 사실 처음 개표가 안동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안동을 해놓는다. 만약에 저기 안동이 아니라고 대구라고 그러면 저 처음 40분이 대구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안동이 처음 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랑 또 연관이 있는 거죠.